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자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이번에는 국제부로 가서 밤사이에 들어온 세계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홍성기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 전 아프리카 케냐에서 쇼핑몰 테러가 발생해서 많은 희생자를 냈는데요. 이번에는 나이지리아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죠? 네, 나이지리아에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나이지리아 동북부의 구지바 지역에 있는 한 농업학교 기숙사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전에 이 기숙사에 이슬람 테러 단체인 보코하람 무장괴한들이 침입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한 4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테러 용의 단체로 지목된 보코하람은 현지어로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보코하람은 그동안에도 학생들에게 총기를 난사하는 테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 7월에도 보코하람 무장대원들이 동북부의 마무도의 한 학교에 폭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42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예,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네요. 영국 런던의 템즈강가에서는 유람선에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죠. 네, 런던 템스강의 유람선에서 불이 나 승객들이 긴급 구조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템스강 웨스트민스터 의사당 주변을 지나던 수륙 양용 유람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불이 나자 곧바로 수상 구조대가 출동해 승객 28명과 선원 2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구조대는 승객 대부분이 물에 젖어 추위로 고통을 받았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3명을 병원으로 호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런던 경찰청은 경찰은 유람선을 인양해서 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로 숨지는 어린이가 공식 통계보다 2배는 많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죠? 네, 이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인데요. 뉴욕타임스는 어린이 총기 사고에 관한 유용한 통계가 있는 8개 주를 대상으로 15살 미만의 어린이가 연루된 총기 사망 사고들을 분석했습니다. 모두 259건을 분석한 결과 총기 사고로 숨진 어린이가 공식 통계의 2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린이 총기 사고 사망자의 경우 사고사로 분류돼야 하지만 같은 검시 의사가 어떤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분류하고 또 다른 비슷한 사건은 사고사로 판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기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일부가 살인사건 희생자로 분류돼 총기 사고 사망 어린이 통계가 축소된다는 얘기인데요. 신문은 어린이 총기 사고와 관련한 사망자 숫자가 공식 통계에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미국의 총기 소유 규제 논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선기 기자였습니다. 가을비로 시작한 월요일 아침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둘러 출발하셨다도 평소보다는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올림픽대로 통해서 김포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서서히 이동량이 늘리면서 강남권으로 많이 밀리고 있고요. 하남 쪽으로 가는데도 행주대교에서 여의도권으로 쭉 밀립니다. 그 와중에 여의 하류와 상류 사이 2차로에는 고장차까지 서게 되면서 더욱 부근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강 다리는 반포대교, 한남대교, 동호대교, 강북단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내 손 안에 라디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스마트폰으로 YTN 라디오를 언제 어디서나 듣고 무료로 사연도 남기고 조용필 콘서트 티켓까지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꺼내시고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눌러서 검색창에 YTN YES를 검색하시면 예쁜 마이크가 그려진 YTN 라디오 모바일 앱 YES가 보이실 겁니다. 설치를 마친 후에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메시지창에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이 끝나기 전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은 조용필 티켓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벤트 기간이니까요. 서둘러 주세요. 자, 준비되셨죠? 지금 바로 모바일 앱 YES의 주인공이 되주세요.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뉴욕 증시 어떻게 끝났습니까? 네, 지난 27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 처리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하락했습니다. 예. 다우존스 지수는 70.06포인트, 0.46% 떨어진 15,258.24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41%, 나스닥 지수도 0.15% 내렸습니다. 지난주 전체로 보면 미 증시는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1.25%, 1.06% 뒷걸음질 쳤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0.18% 상승한 데 그쳤습니다. 나스닥이 상승한 거는 페이스북이 며칠째 오름세를 이어간 데 따른 겁니다. 예, 이번 주 미국 시장 분위기는 그럼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예, 이번 주 증시는 미국 정치권의 그 재정 협상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 이슈의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시의 상승 탄력이 약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우선 그 미국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및 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예. 현재 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은 하루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그 건강보험 증액안이죠. 거기에 대한 감축에 대해서 간극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30일인 오늘,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까지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장 1일부터 연방정부는 잠정 폐쇄됩니다. 미국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그 불확실성도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힙니다. 그 2일에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공개 강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강연에서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할지 그 증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또 하나 경제 사건이 터져가 있죠. 예, 요사이 이 재벌들이 아주 여러 가지로 곤란에 빠져 있는데 이번에는 동양그룹이 운명이 깔리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오늘 이 만기 돌아오는 CP가 많다면서요? 예, 동양그룹이 발행한 그 거액의 채권이 오늘 만기가 돌아오는 게 많습니다. 오늘 동양그룹이 당장 필요한 자금이 1,100억 원입니다. 회사채 905억 원, CP, 즉 기업보험 195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이 중 606억 원은 최근에 그 회사채 번행을 통해서 마련했지만 나머지 494억 원은 모자란 상태입니다. 예. 관건은 오늘 확정될 그 동양매직의 매각 여부인데요. 매각을 추진해온 그 동양매직이 오늘 본계약까지 이뤄진다면 1,000억 원이 넘는 실탄이 확보돼서 급한 그를 끌 수 있지만 그 현재 그 인수를 하려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일부 투자자들이 망설이고 있어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또 오늘 고비를 넘긴다 하더라도 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 또다시 돌아오는 CP 만기 금액이 4,800억 원이고요. 11월에 3,600억 원, 12월에 1,900억 원 등 연말까지 갚아야 할 금액이 1조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때문에 동양그룹은 최근에 그 삼척 화력발전소를 수주한 알짜 기업인 동양파워 등 주요 계열사 매각을 나섰지만 자금줄 찾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 재벌을 사줄 사람은 또 재벌밖에 없으니까 더 큰 문제겠군요. 네. 올해 원자력 발전소들이 납품 비리 등으로 정지돼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이 원전 정지에 따른 국민 부담액도 수조 원에 달한다면서요? 예, 올해 지금 부품 시험 조작서 조작 파문, 고장들은 멈춰선 원전 탓에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 국민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정지요금도 3조 원이 훌쩍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전력거래소가 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23기의 원전 가운데 9기가 고장으로 정지해서 총 2조 8,45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원전보다 발전 단가가 비싼 다른 전원에서 전력을 구매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 비용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원전이 정상 작동했다면 킬로와트당 146.91원에 불과했을 전력 평균 구매 단가가 154.80원까지 치솟으면서 현실에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원전들이 정지에 있어서요. 이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예, 원전 정지 부담을 국민들이 따는 것이군요. 고맙습니다. 네.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뿐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제품 중에 유독 성분을 갖고 있는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주유기 바람 유증기로 문제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방수제도 잘못 사용할 경우에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보도됐습니다. 예, 오늘 저희 출발 새 아침에서는 방수제 성분을 직접 조사한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박동욱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년 전입니까? 이 가습기 살균제로 생명을 잃은 사례가 보고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또 소송 사태까지 이어졌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수제도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예, 2년 전 아마 겨울이었을 겁니다. 30대 후반의 남성이 방수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호흡기 쪽에 급성 중독을 일으킨 사례입니다. 사망한 사례는 아니고요. 예. 예. 방수제로 건강에 이상이 생긴 환자들은 주로 어떤 증상을 보였습니까? 예,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30대 후반의 이 남성은 이제 등산복, 등산화, 또 등산모에 방수 스프레이를 이제 사용을 하고, 네. 사용한 후에 1시간 후쯤에서 이제 급성 호흡기 중독을 일으켜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 건이 보고돼 있고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주로 이제 호흡기 중독을 초래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심한 구토를 초래하고 호흡 곤란까지 일으키는 이런 중독 사례를 보였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간질성 폐렴, 폐포 세포가 괴사하는 이런 급성 중독을 보인 사례들이 외국에서 많이 보고돼 있습니다. 예, 이게 못 모르고 모자 같은데 방수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이 결국은 구토와 호흡 곤란을 가져오면 대수롭지 않게 지내곤 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생활 주변에 쓰고 있는 각종 화학 물질들이 매우 많고 또 소비자들은 이제 사실은 안전하다는 생각하에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잘못 사용할 경우는 치명적인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방수 스프레이의 어떤 성분이 건강에 위협을 주는 겁니까? 예,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실은 방수 스프레이는 종류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기중으로 분사시켜주는 LPG가 들어있고요. 또 유기용제가 들어있고, 또 이제 실제 방수 역할을 하게 되는, 아주 작은 입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중합체, 일종의 플라스틱, 먼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실제 이제 폐포 호흡기 중독을 초래하는 것은 불소공 중합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입자의 플라스틱 알갱이 이런 것들이 이제 폐포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폐포 내에서 방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방수 스프레이에 포함되어 있는 불소공 중합체라는 요 물질이 폐포에 흡착하면서 문제가 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 몸에 그게 축적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정확히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문헌에 나와 있지 않는데 아마 이제 장기적인 축적보다는 또 만성적인 중독보다는 순간 고농도의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되면서 급성 중독을 초래한 사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이 플라스틱 알갱이라고 한 이 불소공 중합체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여러 가지 제가 우리 생활 주변 또는 산업장에서 불소공 중합체가 쓰이는 용도를 다 파악하진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불소공 중합체는 방수 목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방수가 필요한 여러 용도, 또 산업장에서도 건물이나 벽면 이런 데 방수를 해야 되는 용도에서 대규모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불소공 중합체와 같은 화학 성분에 문제되는 것이 유독성뿐 아니라 입자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그거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입자 크기인데요. 예. 입자 크기가 작다고 하는 것은 호흡기 쪽에 이제 들어갈 때 보통 이제 상기도나 좀 위쪽 부분에서 제거되지 않고 곧바로 이제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깊숙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폐포. 실제 이제 산소 교환이 되는 이 폐포까지 쉽게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독성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불소공 중합체 입자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 호흡기 중독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불소공 중합체로 보고된 것이 한 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보고됐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그러면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아주 많다.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마 자신할 수 없지만 그러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한 건조차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된 통계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시민단체를 통해서 사실은 입수된 경우인데, 외국의 사례에 보면은, 선진 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불소공 중합체, 방수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급성 호흡기 중독을 보고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국가 감시망을 통해 사실은 사례가 보고된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방수 스프레이가 많이 사용되는 점, 또 산업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실 한 건으로서는 조금 이제 언더 리포트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방수 스프레이 말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제품, 또 이런 성분이 들어있다면 가급적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제품이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글쎄요, 그건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우리 생활 주변에 이제 생활의 편리함 또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우리 주변이 거의 화학물질로 둘러싸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건강에 장애를 줄 수 있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사실 이런 점이죠. 그래서 이제 과다하게 사용하고 또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사고 또는 이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동욱 교수였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스마트 케이블.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김대리, 내일 아침까지 부탁해. 볼트 에너지. 야근이 맛있다. 과제 3개, 시험 2개. 잠은 다 잤네. 볼트 에너지. 공부가 맛있다. 맛있는 에너지 드링크. 볼트 에너지. 예, 출발해서 아침 3부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성희 위원장입니다. 도박으로 소중한 재산과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불법 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불법 도박 신고와 도박 중독 예방 치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듭시다. 불법 사행행위 신고나 도박 중독 관련 상담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사심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쇼핑하러 간다. 바우하우스. 외식하러 간다. 바우하우스. 영화 보러 간다. 바우하우스. 재미 보러 간다. 바우하우스. 패션 그룹 형지의 30년 노하우. 장안동 프리미엄 쇼핑몰. 바우하우스. 김수현 씨, 롯데 PT인에 온 소감은요? 제 몸이 여러 개면 좋겠어요. 우와, 쇼핑할 게 얼마나 많길래요? 모두가 감탄하는 핫한 패션과 감각적인 스타일, 그리고 디지털과 푸드까지 즐길 게 너무 많거든요. 롯데가 만든 동대문 패션몰 롯데 PT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11번 79. 예,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분석하는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위즈덤 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최동욱 검찰총장의 토요일 28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 법무부가 최 총장에 대한 진상규명 결과 발표한 지 딱 하루 만인데요. 진상조사 결과 그리고 이 사표 수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황태순 의원님.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 5시 법무부에서 긴급 기자회견 자청해서 법무자 진상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마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오히려 더 헷갈려요. 내용이 더 헷갈리더라고요. 보니까 뭐 진상조사라고 밝힌 것이라고는 2000년경 최동욱 검찰총장이 대전 고검장 시절에 이제 임모 여인이 찾아와서 부인을 칭하며 2012년이죠? 2010년. 아, 2010년이군요. 예, 부인을 칭하며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전화하시라 그래라. 그것 갖고 그거 실적 하나 흘린 거죠? 아니 보니까 국민들이 또 보면 진상규명의 핵이라는 것은 과연 미국에 가 있는 11세 채군이 최동욱 총장의 혼외자인가 아닌가 여부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사실은 그 전 단계 작업으로서 이런저런 뭐 진상조사 했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더 헷갈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 그것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예, 박상현 박사님. 저도 큰 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황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인터넷 보시느냐고 난리 났다고. 진상규명 해야 된다고 해서 진상규명을 했습니다. 규명된 게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니 규명은 했는데 이 국민들에게 밝히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국민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국민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거는 그들이 손을 쥐고 있다 그래서 규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규명에서는 밝힐 것이고 내용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에 대전 고검장 사무실에 가서 내가 최동욱 부인이다. 만나야겠다. 아니 뭐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전화해달라. 이런 정도 얘기했던 정황. 진술만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정한 진술만. 자, 이런 발표를 위해서 최동욱 총장을 밀어냈나. 이런 정황만 가지고 검찰총장이 날아가나. 여러모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하나 최 총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또 소장에서도 이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없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법무부가 슬쩍 보여준 그 정도 사안만 하더라도 그리고 법무부 대변인이 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의심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그 정황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전 그 대목이 더 화가 나요. 예, 그렇군요. 법무부 대변인이 하는 이야기가 보면은 마치 뭐가 있는 듯 최동욱 총장이 주장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예요. 그래, 그걸 까발리지 않고. 국민들은 화가 나요.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했던 얘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아까 조금 전에 박상병 박사님 말씀대로 인터넷 보세요. 온 천지가 난리가 나고 인터넷뿐 아니라 모든 신문 방송이 온 난리가 났었는데 그것에 갖다 마치 법무부 대변인은 감찰을 위한 전 단계로서 진상조사를 했더니 잔뜩 나왔는데 밝힐 수는 없고 그저 유일하게 밝힌 것이 대전고검장 시절에 그 여인의 난동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죠. 그 여인이 난동 부렸다는 그런 상태에서 사표 수리한다면 국민들이 완전히 바보된 느낌입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그 진상 규명을 해보고 문제가 되는 것도 있으면 수사까지도 해야 되지 않느냐. 감찰하고 수사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 최동욱 검찰총장의 명예를 회복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어떻든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왜 하필 이걸 주말에 터뜨리고 이 기자들이 다 쉬는 주말에 터뜨리고 했느냐 하는 거죠. 네, 박 박사님. 이거는 유추해봐야 되니까 혹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추를 하면 이런 겁니다. 크게 생각하고 해봤더니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죠? 예. 법무부도 발표하기가 조금 민망합니다. 언론에 크게 나오면 안 돼요. 언론에 안 나갈 때가 언제입니까? 금요일 저녁 때입니다. 토요일 다 쉬러 가고 언론 신문지도 다 마감하고 난 다음에 그 점에 발표하는 겁니다. 국민 여론에서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고 또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되고 물론 목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상당히 반발이 일고 있는데 주말 여론을 오히려 흘리면서 이 대목으로 나름대로 여론을 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첫 번째 목적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박 박사님 중에서 두 번째 포인트 있죠. 네. 그 기초연금 문제 때문에 세상이 좀 떠들썩하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진영 장관이 반발하고 그런 것을 좀 끄기 위해서 금요일날 긴급 했다는 그 박 박사님 두 번째 그 해석이 좀 더 무게를 좀 싣고 싶어요. 정치평론가라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정치적이지 않느냐 해서 조금 몸을 사렸습니다만은. 두 분이 그 뉴스를 또 뉴스로 듣는다. 너무 음모론에 치중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예스로 최동욱 검찰총장 혼의 아들 문제 또 그리고 요사이 문제되고 있는 이 복지 공약 축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이 최동욱 총장 오늘 퇴임식을 이제 잠시 뒤에 11시 하죠. 네. 하는데 이 청와대가 사표 수리했지만 어떻습니까? 이 조선일보하고 최 총장 법적 공방이 남아있는데 계속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그만둘까요? 어떻게 사건 전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이 대목에서 사실 우리 전 변호사님 제일 잘 아시죠. 전 변호사님 법적 경험이 충분하시니까. 저는 지금 진행을 맡고 있으니까 제 속마음을 털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털어놓으시고요. 예. 봤을 때는 보면 오늘 이제 최동욱 총장 사퇴하고 나서 좀 글쎄 한두 주 정도는 최 총장 입장에서도 조금 하겠습니다만 결정적 이른바 조선일보의 그 사실 정정보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 최군이 혼외자가 아니라는 것을 최동욱 총장이 밝혀야 됩니다.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입증 책임이 어느 쪽인지 하는 것도 사실 법적에서 논란이었거든요. 네. 간행 정정보도를 요구를 했을 때 조선일보가 이것이 진실의 한 보도다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허위 보도라는 것을 최동욱 총장 쪽에서 입증 책임이 있을지 어느 쪽으로 전환될지가 이제 상당히 의문이었는데 다수설은 역시 그래도 최동욱 총장이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원고 것이고. 원고 쪽에서 입장이 맞는 거죠. 원고 맞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지지부진하다가 글쎄 제가 보면 한 2주만 지나면 사람들이 내리 속에서 마치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윤창중 모두가 쇼크 먹고 그게 거의 한 보름 이상은 윤창중 하지 않았습니까? 하다 찍어서 한 보름만 지나면 최동욱 사람들 뇌리 속에서 잊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고, 이제 입증 책임은 원고 쪽에 있는 것이 이제 법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들 친자 확인 소송이 아니라 부존자 확인 소송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조선일보 쪽도 상당 부분 입증 책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법률적으로. 친자 관계 부존자 확인. 부존자이기 때문에. 글쎄요, 있다고 얘기한 쪽에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고 쪽이 70이라고 얘기하면은
조선일보 쪽에서 한 30% 정도는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이제 입증 책임의 전환 문제로 그렇죠. 이제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저도 헷갈립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아무튼 저도 이것이 유전자 검사가 안 될 경우에는 이 끝까지 가분들 양쪽만 상처를 내지 않겠느냐. 예.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일부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허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이 중요한 문제가 그러니까 법률적인 절차가 대부분 그렇다면서요, 전 변호사님? 아니, 글쎄, 저는 처음에 이 사건 터졌을 때,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결국 조선일보도 다치지 않고, 최 총장도 다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예, 제 식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길래, 일정, 이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반드시 결론을 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일로는 법률적인 판단이고, 일단 이와 관련된 진실 유무는 밝히기 어려운 쪽으로 결론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제 성격 같아서는 좀 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 다친 것은 국민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가장 크게 다친 것이 이번에 검찰의 명예와 위신입니다. 이 최 총장이 그만큼 지키겠다고 했던 검찰의 명예와 위신을 저는 최 총장의 문제 앞장서서 무너뜨린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크게 다친 거는 사실은 최 총장 부인과 딸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아니, 예. 아들은 없습니다. 딸입니다. 최군 말고? 최군 말고, 지금. 예, 아들은 없고 따님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좀 일찍이 유명을 달렸고요. 친딸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다음 주제 넘어가죠. 이 진영 장관 사퇴했습니다. 이 명분은 그겁니다. 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쉽게 말하면 이 청와대의 그 복지팀과 이 진영 장관 간에 이 좀 알력이 있었다는 거고 일부 보도에 보면 왕따당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장관의 사퇴 그리고 총리가 복귀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난 복귀 못하겠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상 초유인 것 같아요. 황 의원님. 무책임의 극치죠. 예. 무책임의 극치죠. 아니 장관이 보면은 진영 장관이 외국에서 수입해온 장관이 아니에요.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는 10년 동안 어떻게 정치적 참모로서 정치적 동지로서 함께 해왔고 당장 지난해 선거 공약 준비할 때 정책위 의장으로서 공약 다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사실은 다 보면 실행 액션을 갖다가 주물렀던 분이 바로 진영 장관입니다. 물론 그 세부적 사항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 2004년부터 이른바 기초연금, 그 당시 기초노령연금이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그 부분을 갖다 지급하겠다는 것은 2004년부터 거의 10년 된 박근혜 당시 의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이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진영 장관이 갑자기 그것을 정기국회 사실은 이제 국회 통과만 남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그건 깎고 다듬어서 그걸 앞두고 보면 난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른바 그것도 보면 뭐 정식으로 대통령께 사의를 갖다 표명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서 보좌진 통해서 언론 플레이하면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보고 있습니다. 박상명 박사님? 네, 저도 뭐 큰 틀에서는 확인이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금 진영 장관의 최신이 잘했다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어떤 정책을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또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장관들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을 임명할 때 대통령의 비전을 얼마나 공유하는가가 정책 검증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관이 임명된 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사표를 내버리면은 대한민국 장관들 다 뜻이 100% 맞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닐 텐데 너도 나도 다 사표 내버리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더욱이 진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박근혜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춰왔던 인물이고 박근혜 정부 정책 공약에 총괄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연계하는 것은 자기 소신이 안 맞다고 그래서 던져버리면은 나머지 장관들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좀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두 분이 전부 다 비판적이군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클로징 멘트를 준비했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개각인데요.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또 이 국정감사해야 되고 또 예산 처리해야 되고 이 참 장관 청문회를 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검찰총장 비어 있죠, 감사원장 비어 있죠. 그렇죠. 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데 어떻습니까? 이 개각
그 시점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먼저 개각은 정기국회를 지나야 될 거예요. 그럼 내년 초로 보시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니까 뭐 진영 장관 같은 경우 저런 식으로 완강하게 버티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뭐 진영 장관 한 사람은 갖다가 뭐 사표 수리하고 한 명이라도 대체하는 이른바 보각이라고 그러죠. 보각은 있을 수 있겠으나 보면 이른바 내각 전체를 갖다 좀 손보는 듯한 그런 개각은 사실 정기국회, 예산국회 여기에서 각 정부의 장관들이 나와서 각 부처의 장관들이 국회에 나와서 거의 정기국회 앞으로는 71년 남았습니다만은 그 마무리하고 예산안 결정하고 정책 확정짓고 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 있는데 흔히 이런 얘기 있죠. 강을 건너면서 말을 바꿔 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각 자체가 금년 내 개각이 있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결국 올해 정기국회 마치고 예산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 내년이나 내년 초나 뭐 개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내년 초 개각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개각 요인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박근혜 대통령 입장으로 봐갖고는 연말 넘기게 되면 내년 6월까지는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차관 체제로 그 1년을 가게 되는 아니죠. 지금 보면은 장관이 진영 장관만 보각을 한다니까요. 한 명만 보각을 하고. 네. 박성국 박사님. 아침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뭐 개각은 없다 확실하게 말을 한 걸 들었습니다. 맞는 얘기죠.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뭐 개각 얘기 나오는 것 자체도 사실 옳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이제 출범 7개월째인데 지금 개각 얘기해 버리면은 얼마나 국정 혼란이 가중됐으면은 지금 개각을 하겠느냐라고 비판이 더 많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일수록 개각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청와대와 정부가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개각에 대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명 정도 보각 또는 한 명 정도를 바꾸는 지금 진영 장관을 어차피 물러난다고 하면은 바꾸는 용에서는 가능하지만은 지금 개각 타이밍은 분명히 당위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춘승님, 김복순님, 우이탕님, 이 모바일 앱 여수로 비온 후 상쾌한 아침 전원책의 출발 사진과 함께 하신다. 이 모두들 기분 좋은 사진을 주시는데 이 쏟아지고 있는 우울한 뉴스와는 정말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제 이 기다리던 그 시간이 있다고 봤습니다. 일주일이 베스트를 먼저 할까요? 워스트를 먼저 할까요? 역시 베스트가 좋겠죠. 베스트. 황태순 위원님. 저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갖다 꼽았습니다. 사유는요? 사유는 뭐 지난주에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차세대 전투기 보면 역대 공군 참모총장 15분들이 F-15 사이런트 이글 안 된다. 낡은 기종 안 된다. 이 얘기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F-15SE 단독으로 올라갔거든요. 최종 결정을 앞두고. 근데 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외압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압력도 있었을 텐데 중심 잡고 F-15SE 아니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라는 식으로 우리나라 차세대 그래서 전투기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래서 뭐 김관진 장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임명됐고 사실 올 초에 갈릴 예정이었죠. 근데 어쨌든 박근혜 정부에서 유임되면서 굉장히 강단 있는 모습 보여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베스트로 모셨습니다. 박성훈 박사님. 네, 저는 서울고등법원 형사사고의 문용선 부장판사를 베스트로 문용선 부장. 뽑았습니다. 사유는 알 것 같은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쯤 돼서 재벌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재판이 많거든요. 정부 초기에는 뭐 하다가 대충 봐주기를 풀어주는데 지난번에 27일이었습니다.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태원 SK 회장에게 원생과 똑같이 징역 4년, 1년도 안 깎아줬습니다. 여기다가 동생인 최재원 SK그룹의 수석 부회장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비리, 재벌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고 심지어 내용 중에 형제가 과연 기본적인 규범의식이나 준법 정신이 있는지 재판 제도나 법원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고민 끝에 중형을 선고한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 말에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글쎄요. 그 문제도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군요. 제가 보는 시각을 말씀드립니다.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이 워스트. 황태순 의원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박성근 박사님? 저는 그 김용화 전 국민연금 재정 추계위원장의 발언 정말로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고 어떻게 20만 원씩이라도 좀 받아서 노후에 보장이 안 된 사각지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65세가 돼서 기본연금을 받게 된다면 인생을 잘못 사신 겁니다.
정말로 적절치 않는 발언입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이렇게 망신을 주는 전직 위원장의 발언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예.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 저는 크루징멘트에서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워스다 넣어주십시오. 예. 오늘로 이 모바일 앱에서의 조용필 콘서트 티켓 이벤트가 마무리됩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선물과 이벤트 또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이벤트 당첨 사연은 이은주 님입니다. 늘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방송이 되길 바란다면서 부모님 선물로 티켓 요청하시는데요. 오늘 부모님께 꼭 선물 전해드리기 바랍니다. 당첨 내용은 개별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 포커스 두 분 황태순 위원 그리고 박상면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예, 정치 포커스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정말 베스트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워스트는 있군요. 진영 복지부 장관은 정홍원 총리의 만류와 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의를 접지 않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걸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장관이 드러내놓고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번 기초연금 축소 방안은 수령액을 20만 원까지 끌어올려서 공약 축소라는 비난을 피해보려는 청와대가 재원이 없으니 부득이하게 국민연금과 연동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인 장관이 이 과정에서 소외된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내각제도 아닌 나라에서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언론에다가 대통령이 정책을 비판한 데서야 말이 됩니까? 대통령제에선 장관은 모든 정책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참모라는 걸 혹시 진 장관이 잊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